안녕하세요. 영등포 소뚜껑입니다. 2019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임장인데요. 지방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천안 쪽을 가봤는데요. 올해 천안 2030이 좀 발표가 되면서 12월 초에 발표가 났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2020년에 16개였는데 이제 19개로 해서 거의 한 반 정도 줄었고, 그래서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이 대부분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한 5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것도 있고 하고요. 그래서 최종 정비 구역은 총 19개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A라고 붙는 애들은 일단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딱 그 생각하시면은 좀 그건 좀 기억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지도인데 여기가 천안역입니다. 천안역 기준으로 해서 요 빨간색은 신규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거고요. 근데 대부분 A인데 A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제 그 혹시 인천에 뭐 용마루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분양권 거래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A 쪽은 일단은 가진 않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목아파트는 일단은 재건축 아파트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을 제일 먼저 가게 됐습니다. 천안은 잘 몰라갖고 저도 이렇게 한번 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천안역 기준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까지는 저도 아직 마스터를 못해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안역에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주공 5단지인데 희한하게 주공 단지가 저희가 모카 아파트를 한 10시 정도 갔었는데 10시에 가니까 정남향 방향으로 완전히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도 위쪽이 남향인데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는 모카 아파트가 있고요. 주공 5단지도 있고 반듯하고 일단은 역시 주공 단지들은 확실히 위치가 정말 좋구나. 그리고 다 초등학생 품고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단지라고 좀 생각해서 투자도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현지 부동산 들어가 보니까 주공 5단지 여기는 이제 대우 모카 아파트 초등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공 6단지 임대랑 좀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당 신도시고요. 택지개발지구니까 여기 뭐 한 8, 9억 정도 되니까 구도심하고 좀 많이가 차이 나죠. 여기도 시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청 주위로 항시 발전이 잘 되기 때문에 불당이 어딘가 이렇게 좀 대충 보고 가긴 했는데 실제 그 지도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이 가긴 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카 아파트를 갔었는데요. 처음에 모카 아파트는 재건축이고 28평으로 약 1억 4천 정도, 전세는 한 1억 정도에서 투자금 3, 4천 정도로 해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 10시 정도 갔는 건데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정말 잘 들어오고요. 대신에 지하 주차장은 없고 5층짜리 이제 재건축 단지고요.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이 로얄층입니다. 어느 5층 아파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좀 나고요. 어느 재건축 가면 일단은 그 면적하고 이제 대지권 비율 나오는데 거기도 있어갖고 좀 찍어왔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좀 놀라웠던 거는 일단 30평도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었어요.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연식도 뭐 이제 재건축 이제 막 들어갔던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안에서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거니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 부동산 갔을 때는 이제 알고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사러 오신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재건축 쪽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역세권은 아니고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천안은 가서 놀라웠던 게 어느 구역이든 다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역도 있고 복명역도 있고 뭐 두정역도 있으니까 구도심에서는 어디든 가기에는 제일 편한 동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지를 갔었는데요. 아까 그 여기가 주공 5단지입니다. 주공 5단지고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게 도로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이동하든 간에 차로 한 10분은 안 갔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갖고 어디 가면은 여기 구역 갔다가 다른 지역 가면은 뭐 한 5분이면 바로 내려서 또 임장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성정비라고 있는데 성정비는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아는 분만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분양권 거래만 한다라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용마루자이처럼 인천 용마루자이처럼 분양권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지는 뭐 가격은 모카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모카보다 한 많이는 안 차이 나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세도 있었고 여기 중앙 5단지랑 가장 붙어있던 게 이제 여기가 복명 3구역인데요. 저희가 처음 되게 놀랬던 게 하나 있었는데 빌라가 4천이었어요. 투자금이. 그러니까 처음엔 4천이라고 해갖고 뭐 투자금이 4천인 줄 알았는데 실제 매매가가 4천이더라고요. 매매가 4천이고 대지 10개 그 대지권 비율까지 뽑아오진 않았는데 약 한 뭐 6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놀라웠던 거는 이제 에어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배장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있고 굉장히 내부 상태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그 매매가 4천짜리가 이제 월세를 놓게 되면 1000에 3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500에 30이나 뭐 그러면 수익률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의 9% 정도 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서 복명 3구역 같은 거는 괜찮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복명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가 전이고요. 이제 막 사업 시행가 이제 신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37세대고요. 위치성은 뭐 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전철역까지는 한 10분 정도 거리 도보로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대흥 4구역 인데 대흥 4구역은 여기는 그 재개발 구역이긴 한데 여기가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반대 이 빨간 딱지가 유난히 좀 이쪽은 많이 붙어 있더라고. 상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흥 4구역하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사직구역들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 부동산에 가려고 한 여러 군데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지금 현재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좀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화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전화하고 막 그러면 한 500씩 올리는데 여기는 전화하고 얘기 나오면 한 100씩 올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게 여기 시장 분위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지방은 처음 가서 이제 시세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창도 갔었는데 부창은 일단은 그 펜스 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빨리 된 부분이 있어서 펜스 친 것만 일단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직구역은 790세대 그 다음에 도시환경이고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대흥사는 이제 여기도 도시환경이네요.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일단 세대수가 굉장히 커갖고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도시 환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한 50, 49층까지 올라가니까요. 여기는 저기인데요. 여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한성필 에드하우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막 펜스 치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외에는 성원 원성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 단계고요. 그 다음에 문화 3하고 문화구역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뭐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근데 한성필 같은 경우는 저도 건설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충남 건설사로서 이제 원래는 현대였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성필로 됐고, 아까 봤던 대흥 4구역도 있었고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도 원주민 부동산에 처음 들어가갖고, 그분이 그러니까 분양권 산지 한 9월 10월 정도부터 이제 많이 거래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 한 4천 정도 붙어 있다고 그때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서선 아이파크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펜스 쳐놓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세대수는 작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복명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세대 여기가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여기 천안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한 학년당 학급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이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거의 한 3천 세대가 되는데 이걸 이 초등학교 하나로 다 소화할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군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제 구도심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이제 이 초등학교가 이제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천안이 저기 여기 파랗게 친 구역들이 지금 도시재생으로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사업 계획이 1,800억 정도 투자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천안역 기준으로요. 그래서 요거 좀 유심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여기 천안에서 일군 브랜드 들어온 게 이제 힐스테이트 천안이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있겠지만 제가 돌면서 본 거는 유일하게 여기 세 개고요. 단지가 세 개고 여기도 구청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고, 그 다음에 막 그때 막 거의 건물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도 좋긴 한데,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브리핑 받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부적으로 막 저 오래된 부동산 찾아가면서 열심히 좀 발품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매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보다는, 아까 저기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월세고요. 월세인데 수익률이 약 한 1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에 좀 수리는 좀 해야 되고요. 수리비가 꽤 비싸다고, 좀 뭐 풀수리 하는데 한 1,100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샤시까지 다 하는 것까지 해서요. 일단은 뭐 재개발 재건축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좀 들어보니까 쉐어하우스 운영하신 분이 계셨는데, 요 천안 외곽 쪽에 보면 저기 대학교들이 몇 개 붙어 있는데요. 그쪽에 쉐어하우스로 해서 수익률이 거의 한 20%도 나는 것 정도. 그러니까 매매가 싼 저기 다가구 정도를, 그러니까 여기가 평당 기준 자체가 한 500, 400에서, 그러니까 500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0에서 500 정도 잡고, 그 위에면 좀 비싼 거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단독이 한 40평대가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갖고 2억이 단독이나 뭐 다가구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세팅해서 본다면 3층 정도로 본다면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그 부동산 가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 그 통매 하시는 분은 어떻게 우연찮게 그쪽에 들어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냥 그 통매로 아예 관리를 해주는데 매월 5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공실부터 해갖고 다 임차인 수리 뭐 다 신경 안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10억짜리를 만약에 실제 실투 금액을 한 2억이나 3억 정도 세팅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런 걸 영업하는 거를 실제 저희가 매물도 좀 받아왔었는데, 그런, 지방 쪽은 그런 쪽으로도 접근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